빌 게이츠가 질병부담연구센터라는 걸 만들고 어떤 생활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고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가 그런 걸 연구했더니 그 중에 1등이 혈당이라고 나온 거예요. 예. 혈당이 물론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술, 담배나 콜레스테롤, 고혈압보다도 어떻게 이게 1등이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은 한 가지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 또 술이나 이런 좀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 운동 부족 이게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 수치가 혈당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마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하면 총체적으로 조금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하나의 수치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면 혈당이다. 혈당을 우선 잘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편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게 중요치 않다고 그러는 거는 정말 좋은 치료약이 있어요. 뭐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틴이라는 약만 먹으면요 거의 99%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지만 도덕 점수예요. 그냥 조금만 하면 100점 맞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국영수는 어렵잖아요. 당뇨병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은 약 하나를 잘 먹고 꾸준히만 잘 먹고 모니터링하면 거의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혈당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생활을 잡아야지, 거기다 혈당도 재서 모니터링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절이 어려워서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타틴 약들이 당뇨를 올린다고 하던데 저런 얘기 계속 있거든요. 그럼요, 스타틴이.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올립니다. 근데 그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먹으면 한 5 정도, 맥시멈. 작게는 3 정도 올라가요. 126부터 당뇨인데 123이었던 분이 5 올라가면 128이 되니까 당뇨병이 되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발생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혈당 5 올라가는 거 하고 스타틴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50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경중을 달아보면 득이 100배예요. 그러니까 저거 올라간다고 스타틴을 안 먹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도덕 점수기 때문에 일단 100점 맞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비유가 짱이에요, 지금.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은 도덕 점수다. 네,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확 떨어뜨린다. 그럼요. 성적이 팍 나온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점수로 따가야 된다. 먹고 가야 된다. 거기서 도덕 점수 50점 맞았는데 어떻게 성적이 10등 안에 들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당뇨는 국영수다. 그럼요. 진짜 어렵다. 조절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은 계속 먹어야 되네, 스타틴은 그래도. 그렇죠. 그럼요. 그건 드시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나머지. 당뇨가 유전성이 있을까요? 조부모님이 당뇨로 평생 고생하고 저도 내당뇨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럼요. 유전성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뇨병은 유전병 50, 유전성 50, 그다음 환경 50. 유전이 있다고 이제 유전병이라고 안 그러는 이유는 유전이 있어도 내가 환경을 잘 조절하면 안 생겨요. 50대 5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신생아 때 그 체중이 이렇게 영양실조로 좀 적게 나가면 당뇨에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충분히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췌장이 발달이 잘 돼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인슐린은 몸에다 영양분을 저장하는 호르몬이니까 내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베타세포가 많이 커지면서 영양분을 잘 저장할 텐데 결핍이 돼 있으면 인슐린이 필요치 않으니까 인슐린을 내는 베타세포가 발달을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성인이 돼서 먹어서 저장할 때가 되면 인슐린이 부족해지니까 소아 때 충분히 영양 상태가 안 좋다. 그다음에 체중아로 출산이 됐다 할 때는 영양 결핍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게 몸의 발달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당뇨병으로 가기가 쉬워지고 그런 분들은 보면 인슐린 부족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먹어야겠네요.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나게. 이거 너무 커지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프면 맹장염만 걸려도 내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병원 와서 수술하고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만성 질환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사 한만 백날 얘기해도 환자분은 덤덤해요. 병이라는 것이 가장 초기에 우리가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죠. 그런 좋은 시절에는 환자가 느끼질 못해요, 이렇게. 그거 다 놓치고 환자가 이제 합병증이 왔어요. 갑자기 뭐 심장에 문제가 협심증이 와서 스텐트를 했다. 중풍이 와서 뭐 쓰러졌다. 그러면 선생님 나 뭐든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해줄 게 별로 없어지는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을 때는 환자분이 별로 이 동기화가 잘 안 되고 정말 뭐 많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해도 정말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자분은 굉장히 원하지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잘 전달이 되고 환자분들이 초기부터 좀 이게 동기화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네. 앞으로의 꿈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특별한 꿈은 없고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좀 오래 본 환자분들이 꽤 있는데 늘 쫓겼어요. 그러니까 뭐 외래 진료도 오면은 그냥 진짜 빨리빨리 진료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게 시간은 딱 한정돼 있고 좀 환자분들하고 친하게 식구처럼 좀 지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어서 나중에 좀 개업을 해서 좀 즐겁게 환자분들하고 뭐 집안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던 연구를 이제 후배들이 잘 해줄 테니 그거보다는 이제 나는 실생활에서 환자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